저는 과거 이렇게 정치도 했고 또 정치 주변에서 돌아가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정권마다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띄우면 흔히 정치하는 사람이나 실력자들은 무관할 거라고 보지만은 정권에서 띄우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인들이 그걸 하는 업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요. 돈을 버는 쪽으로 추구하다가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DJ 정권 때 보면 벤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벤처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했고요. 별 기술도 없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나 거의 조폭 양아치들도 벤처 사업을 한다면서 흉내를 내는 것을 봤고요. 그걸 가지고 정권과 결탁이 되어서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먹는 꼴들을 많이 봤고,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내에 이 수사본부가 마련되어서 정부의 벤처 자금을 이용하거나 떼먹거나 사기친 놈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면서 수많은 벤처업자들이 불려다니고 또 그 중에는 상당수가 정치인들한테 돈을 줘서 붙들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꼭 벤처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많았는데 그 구조조정에 수많은 이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업자들과 챙기는 것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002년부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뜰 때쯤에는 이제 부동산이 설설 뜨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이 전성기였죠. 골프장부터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토지 개발요. 이때 엄청난 사기꾼들이 부동산 시행업을 한다면서 저축은행에서 땅 계약금 10%만 브릿지 론으로 땡겨가지고 나중에 그 돈의 몇 배를 주고 하면서 은행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걸 봤는데 그때 저축은행 돈 중에 뭐 70조가 전체였는데 한 40조가량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저축은행 사태고 그때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진실은요, 여야 정권이 골고루 다 걸려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간 손실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처럼 내는 예보기금, 그러니까 예금보호기금에서 저축은행을 털어주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은 끝내 물밑에 숨어버렸지요. 그 다음에는 바다 이야기라는 이 전자오락 도박이 유행했는데 그 전자오락 도박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허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품권으로 바꿔 가지는 상품권 판매, 더 나아가서 그거 제작회사, 오락게임 이 기계 제작회사, 더 나아가서 도박장 운영까지 전방위로 권력층이 관계되어서 난리가 나는 꼴도 봤습니다. 그리고 MB 때는 또 더 나아가서 자원외교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치되는 꼴도 봤고요. 지난번에는 창조경제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나마 크게 한 일이 없어서 사고도 덜 났습니다. 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태양광 풍력 등의 정치 언저리에 있던 꾼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몇 년간 100조를 투자한다니 달라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요.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은 한국에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모두가 다 달라드는 것은 지난 5월달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게 거의 광적인 열풍이 일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5월 9일, 이 대선하던 날이죠. 10시 57분에 시세가 얼마였는가 하면 224만 4천 원.
그런데 지금은 오늘 날짜로 많이 떨어진 게 1,452만 5천 원입니다. 220만 원짜리가 1,450만 원짜리가 되었습니다. 7배보다 조금 덜 뛰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더리움이 11만 7천 원입니다. 자, 오늘 얼마냐? 131만 9천 원입니다. 자, 대시 코인은 얼마냐? 1279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냐? 1062원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빌빌 싸고 있네요. 라이트코인 작년 5월 9일 날 37,450원에서요. 지금 24만 4,100원입니다. 자, 어줍잖은 몇 개의 가상화폐를 빼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뛰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상화폐의 이 열풍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시작이 되었는데요. 문 정권은 5월 9일 이후 이 문제가 10월달, 11월달 접어들면서 심각했음에도 12월달 중순쯤이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버려 뒀습니다. 누가 이렇게 띄웠느냐?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죠. 권력이, 정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과 그 속에서 이런 어떤 돈을 튀겨 먹을 수 있는 거리들을 업자들과 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 걸 안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조금만 하면 벌 수 있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정책 발표를 할까 말까 하는 말 한마디에 오르고 떨어집니다. 급등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한마디로 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을 말 한마디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을 때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뛰었습니다. 다음날 정부의 환율 안정정책 무슨 스와프니 뭐니 발표하고 나면서 정상으로 거의 왔습니다. 자, 그 전날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환율이 이렇게 푹 떨어질 거라는 부분을 알고 예를 들어서 환에 역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엄청나게 벌 수 있죠. 이것이 제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하려면 안랩의 주식을 팔고 하는 게 맞다. 왜? 안랩은 주식은 안철수 대표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여러 번 했던 것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은 비트코인 시장을 스스로 키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무리일지 몰라도 적어도 비트코인의 폭등과 문 정권의 관계는 매우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당일날 문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면서부터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가 하는 것은 시세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의 돌풍을 심상찮게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요 정치인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주요 공무원 특히 경제 규제에 대한 공무원들 가족, 본인, 친척, 지인들 중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말 한마디에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저 부동산 강남에 산 게 쟤처럼 이렇게 인식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남에 집을 샀습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일을 안 해요? 이거 샀다 팔으면 흔적도 남지 않는데요. 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3일, 12월 13일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대책을 최초로 발표하기 이틀 전에 자기가 보유한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50%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확인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람 한 명뿐일까요? 이 직원은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관련 부서, 즉 가상화폐 TF팀에 근무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부서니까 TF팀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는 공무원의 1, 2명에 해당되는 사퇴를 했지만 제가 정부한테 물어볼게요. 조사한 적 있습니까? 전수조사 좋아하는 문 대통령, 전수조사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정부의 대책을 누가 믿겠냐라는 불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식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했냐 하는 바른정당 지상의원 질의에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상당수를 매도했는데요. 13일 대책이 발표되고는 가상화폐가 시세 하락으로 한동안에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7월부터 이날까지 1,300만 원을 투자해서 700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시세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장난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은 내부 거래는 제가 아는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는 적절치 않다 했습니다. 전 공무원과 주요 정치인 조사해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20, 30대 투자자 사이에는 가상화폐 게이트다. 정부가 작전 세력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찌감치 정치인이나 주요 해당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보유를 조사해야 된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 할 리가 없죠. 제가 전에도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했는데 지난 12월 13일 날 이 회의에 TF에 정부의 관련 부서 12개의 부서에서 30명이 참석을 했는데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은한 초안이요. 카카오톡에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한두 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걸린 공무원 A씨처럼 금감원 공무원 A씨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이 가상화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전부 서민들 젊은 애들한테 뒤집어 세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으로 흐르대요. 지금 이거 제대로 조사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수천 명이 걸려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에요. 얼마나 해먹기 좋습니까? 가상 계좌로 왔다 갔다 해요. 실명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의 한마디로 규모나 수익은 얼마를 얻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머뭇머뭇거리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저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금감원은 A씨가 자기 거 팔은 거 외에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자, 믿을 수 없죠. 야당이 일제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부에 이런 감찰을 하는 부분이라면 대통령한테 전부 다 가상화폐 거래를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익명으로 했으니까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걸 샅샅이 다 뒤지고 이 계좌 조사도 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한 건만 터져도 이것은 천건 만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도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엇박자고 청와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꾸 청와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가상화폐를 청와대가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보유했을 수도 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생길 거라고
걱정이 듭니다. 자,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는 공무원 같기도 안 같기도 한 희한한 조직이죠. 그래서 금감원 직원의 월급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월급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무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제압빠졌습니까? 웃기는 거는 최홍식 금감원장이 저거 직원 단속은 못하면서 12월 27일 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거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을 해서 자,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은 바르게 했는데 등장 밑이 어둡는데요.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 부서가 중소기업 벤처부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 2000년 의원실에서 중기부한테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 현황에 벤처 캐피탈을 통해 중소기업부가 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이었고 그 실태는 중기부에 등록 신고한 펀드 700개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펀드가 28개인데 이들 펀드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 캐피탈 16곳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정부한테 모태펀드라고 정부가 이런 어떤 키울 목적이 있어서 중소기업부가 모태펀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공적으로 좋은 목적 때문에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벤처 캐피탈이 정부가 운영하는 남들이 잘 투자하지 않으니까 모태펀드를 운영하지 민간이 투자하는데 미쳤다고 정부 예산으로 이런 펀드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뭐 주요 금융회사들 무슨 정권회사들 보고 좀 투자를 하라 해갖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태펀드를 정부가 직접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벤처 캐피탈한테 운영을 맡기는데요. 이 벤처 캐피탈 16개에 지금 정부가 412억을 투자했는데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한 규모가 412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모르고 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정부는 우리가 벤처 캐피탈한테 모태 펀드 운영을 맡겼으니 벤처 캐피탈이 한 거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투자했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울거 먹었겠습니까? 정부가 투자했으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보통 이런 거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에다가 자, 그거 어디에 투자하도록 조금만 해주라. 그러면 이 거래소가 상당히 이렇게 거래소가 상당히 뜰 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벤처 캐피탈 관련자 불러서 벤처 캐피탈 관련자는 이걸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이 정부한테 운영하다기보다는 만드는 정부한테 중소기업부한테 밥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해야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로비 들어갔던 이 중기부 관계자는 이거 받아 먹겠죠.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얼마나 짭짤하게 수수료를 벌어 처먹었겠습니까? 이것들은 투자한 사람은 망하든가 말든가 거래만 되면 거기서 수수료 떼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처먹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412억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정치인, 공무원, 지인, 가족들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중소기업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누가 시켰는지 벤처 캐피탈 붙들어다가 깜빵에 쳐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술술 불 겁니다. 그거는 중소기업부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요 정치인이나 높은 데서 압력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해먹는 구조, 정보 빼먹는 구조, 정부가 투자를 해서 공신력을 높여주는 구조 등이 다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짜고 하는 판이지요. 아시겠습니까?